네, 안녕하세요. 최현주원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감정가 대비해서 낮게 떨어진 농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으로 활용하기 좋은 농지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소개시켜 드릴 농지는 감정가의 27%까지 떨어진 농지이고, 특징적인 거는 농업진흥구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절대농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이 사실은 20%대까지 떨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수준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만 해결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은 이미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21년도에 연금 종류별 수급 현황을 보게 되면은 기초연금부터 농지연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고 얼마나 많은 금액을 받고 있는지를 나타낸 표인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두 개 합쳐서 보통 60만 원 정도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역시도 각각 60만 원, 27만 원 정도 되지 않고, 주택연금은 한 91만 원, 내 집을 담보로 받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받죠. 그런데 농지연금은 이미 107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과 거의 비슷한 성격으로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건데, 농지연금이 주택연금보다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농지연금의 장점은 20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사람의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22.7%니까 5명 중에 1명 이상이 200만 원 이상의 굉장히 고액의 연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을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를 통해서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 지금부터라도 농지연금을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노후 대책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거는 바로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면서 굉장히 고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하고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30%대에서 낙찰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연금을 받아서 한 6년 또는 7년 정도가 지나면 자기 자본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 그러니까 68세, 67세부터는 자기 자본 없이도 연금을 받게 되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수시 인출형이 만약에 제기된다면 사실은 수시 인출금으로 자기 자본을 없애고 무자본으로도 이론상으로는 월 20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 가장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농지연금은 농지의 낙찰가율이 낮을 수 있는 농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경매를 이용을 한다고 해도 반값 이하로 낙찰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농지의 그 낙찰가율이 필지별로 다르긴 하지만 50% 이하로 떨어진 농지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지를 준비한다면 분명히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면서 높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농지는 충북 진천에 있는 농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가가 3,700, 3,800만 원 정도 되는데 최저가가 27%까지 떨어진 1,0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를 보유하는데 한 2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이 농지를 보유할 수가 있는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만 원으로 4억에 해당하는, 4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런 농지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이 감정가의 80%까지 그 대출이 나온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8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농지를 보게 되면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지분 농지를 하나 소개시켜 드렸는데, 지분 농지는 특수물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정가보다 더 낮게 나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이런 지분 농지를 풀 수만 있다면 굉장히 싸게 좋은 농지를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농지가 지금 지금 절대 농지,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임에도 27%까지 떨어진 이유가 바로 이 지분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세세하게 이 농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농지는 지금 충북 진천에 있는 농지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최종적으로 입찰을 하기 전에는 꼭 인장을 통해서 농사 짓기에 어려움이 없는지 농지 위에 불법한 건축물이 있거나 하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각 물건 현황을 보게 되면은 지금 매각 물건 현황에서는 주변 지대가 어떤 지대인지, 그 다음에 도로의 진입 로브는 어떤지, 그 다음에 경작은 잘 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되는데 모든 부분이 다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3m 내외의 농로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이라고 되어 있고 답으로 이용 중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유 환경 대체로 보통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없을 텐데 디스코를 통해서 이 농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반듯하게 생긴 이 파란색의 농지가 현재 지금 경매에 나와 있는 이 농지가 되겠고요. 지금 조금 더 넓게 보게 되면은 지금 진천에서 위쪽으로 진천 초평 은암 일반 산업단지가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주변은 이제 계획단지로 많이 마을들이 자리 잡고 있고 초등학교도 보이죠. 그리고 그 초등학교와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위치한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농지라고 위치해 있는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 보기를 눌러 보면은 지금 또 바로 앞에 보이죠. 이렇게 농로 또는 진입로가 바로 앞에 있고 바로 이쪽을 통해서 농기계도 진출입할 수 있는 아무 문제가 없고 농사도 잘 짓고 있는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지금 공유인 수가 2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지분의 비율이 좀 다릅니다. 지분의 비율을 보면은 지금 총 면적은 650평인데 이 지분 면적은 216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분 비율이 조금 낮긴 합니다. 그런데 이 농지를 이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지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를 시켜드린 것처럼 지분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세세하게는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고 세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이 제가 원데이 특강에서 진행을 하는 그 수업을 들으시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 따라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유튜브에서는 조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농지를 분할을 하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는 분할을 했을 때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제곱미터 이하가 되기 때문에 분할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안 되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소유자한테 이 농지를 팔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소유자를 통해서 내가 이 농지 전체를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27%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농지를 샀기 때문에 그 언저리에서 사게 되더라도 그 언저리에서 사거나 아니면 팔 때는 시세에 준해서 이제 내가 농지를 팔겠다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것도 만약에 안 되면 형식적 경매로 들어가면 됩니다. 형식적 경매를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를 절차를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물건이 온전한 물건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낙찰받는 사람이 공유자가 있는 게 아니라 소유자가 단독으로 되기 때문에 소유권에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농지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농지가 27%까지 떨어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값 정도 수준 그 이상에서 낙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낙찰받은 사람은 그만큼의 이득을 보고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27% 정도까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은 공유자는 입찰을 할 수가 없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입찰을 만약 하게 된다면 그거 역시도 온전한 물건을
20%대 또는 30% 초반대에서 받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지를 하나씩 하나씩 그런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지만은 이 풀어 볼 만합니다. 이 농지가 절대 농지이고 굉장히 좋은 입지에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럴만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제를 하나씩 풀어서 자기 농지화 하면은 굉장히 작은 자본으로도 큰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분 농지 하나 더 가져왔고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궁금한 거라든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저에게 한번 연락을 주시면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